안녕하세요, 가락과 학생 여러분. 통합과학 B의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B의 두 번째 소단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들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 많은 거 다 압니다. 열심히 복습해서 익히시고 개학 후에 같이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합시다. 교과서 64페이지 위쪽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생감자에 들어있는 녹말과 샐러리에 들어있는 셀룰로즈는 각각 포도당이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생성된 복잡한 탄수화물이래요. 녹말과 셀룰로즈는 둘 다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결합 방식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 된 예시입니다. 여기서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단위체라고 부르고 이런 단위체가 여러 개 결합하여 만들어진 녹말, 셀룰로즈 같은 물질, 분자가 더 큰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포도당같이 작은 단위가 여러 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가 맞는데 다당류가 뭐냐? 자, 우리 앞으로 자세히 다룰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교과서 여백이나 노트에 같이 적어보세요. 자, 탄수화물에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포도당이 대표적입니다. 포도당처럼 이런 모양의 당 하나짜리를 단당류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형태가 조금씩 다른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이러한 단당류가 두 개 연결되면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이당류에는 엿당, 설당, 젖당이 있는데요.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물질이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엿당은 포, 설탕은 포과, 젖당은 포칼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단당류가 3개 이상이나 더 여러 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자의 몸체가 커지면서 앞에서 말했던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이죠. 녹말, 셀룰로즈가 그 예시입니다. 이들은 당이 많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당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녹말은 포도당이 일렬로 쭉 결합한 이런 형태인데요.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 이 포도당을 당장 쓰지 않고 좀 저장해두고 싶을 때 포도당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양분 저장 형태라고 썼어요. 반면에 동물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죠. 열심히 밥을 먹고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양분으로 쓰는데 바로 쓰지 않고 좀 저장하고 싶을 때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하곤 합니다. 글리코젠 역시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한 물질이지만 형태가 이렇게 가지를 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당끼리 결합할 때 결합 방식이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 되네요. 다음, 셀룰로즈는 우리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요. 이 세포벽의 주 성분이 셀룰로즈입니다. 역시 포도당이 일렬로 결합한 형태지만 녹말과는 그 결합 종류가 또 다릅니다.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고분자 물질이 된다. 근데 이때 결합 방식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하는구나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위체가 여러 개 결합하여 연결된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 고분자 물질의 예시로는 탄수화물, 정확히는 다당류인데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백질, 핵산이 있다. 단위체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의 예시를 떠올리면 쉽죠? 자, 그러면 단백질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일단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이고요.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다음은 지질, 무기질, 탄수화물 순서네요. 참고로 우리가 먹는 밥, 빵,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죠.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단백질은 근육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면서 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새우, 깃털은 케라틴 단백질, 생선의 붉은 살인 근육에는 마이오글로빈 단백질, 거미줄은 실크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처럼 단백질은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또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생명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역시 단위체로 구성된 고분자 물질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해서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에는 20종류가 있는데요.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서열로 몇 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대충 생각해도 엄청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죠? 자, 아미노산의 화학 구조를 보여드리면 중심에 탄소가 있고 한쪽 팔에는 N, 질소 하나에 수소, H 두 개가 붙어있는 NH2, 아미노기가 달려있고 다른 쪽 팔에는 COO, COOH, 카복시기가 달려있습니다. 다른 한쪽 팔에는 수소 하나가 붙어있고요. 마지막 한쪽 팔에는 곁사슬이 달려있는데요. 이 곁사슬로 어떤 게 달리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충 20종류의 곁사슬이 있어서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인 거겠죠. 이 아미노산이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이 곁사슬만 달라지면서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어요. 자, 이런 아미노산이 하나가 더 왔습니다. 이들끼리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에서 OH와 다른 쪽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서 H가 만나서 빠져나오면서 물이 되고 이로써 아미노산끼리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쭉 연결이 되면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는 의미에서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길어진 폴리펩타이드는 그냥 선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특정한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접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기능까지 갖추면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개의 아미노산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아미노산 간의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반복되어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에 달려있는 요 곁사슬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상호작용 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입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고분자 물질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확인하고 마칠게요. 1번, 단백질의 단위체끼리 연결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2번,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은 최대 몇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네모칸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만 쓸 수 있다고 치면 이 네모칸들을 색칠하는 방법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자, 첫 번째 칸에도 빨강, 두 번째 칸에도 빨강을 칠할 수 있겠고요. 다른 경우는 첫 번째 칸에는 빨강, 두 번째 칸에는 파랑. 또 다른 경우, 첫 번째 칸에 파랑, 두 번째 칸에 빨강.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파랑으로 색칠하는 총 4가지 방법이 있겠죠.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앞칸에 2가지, 뒷칸에 2가지 색깔. 그래서 총 2 곱하기 2 해서 4가지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했죠. 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도 20가지, 세 번째도 20가지, 네 번째도 20가지, 다섯 번째도 20가지.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20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곱한 20의 5승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205가 아니라 20의 5승. 답은 20의 5승가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이고 이들의 종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확인 문제 겸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